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 현재 외교부의 진상조사는 그런 거거든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윤병세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발표한 것들과 현재 드러난 것들을 비교하면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때 당시에 추측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부는 허수아비였고 그 보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박근혜가 국정원장 이병기를 통해서 이 사건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외교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합의한 뒤에 외교부한테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윤병세가 저는 양심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면 합의가 없었네 있었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 이면 합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게 더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박근혜가 했던 말. 지금 발표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병세도 그 당시에 비공개 합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의 지금 홍준표에 쩔이 되고 있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다. 정말 등치감 못하게 완전히 빨아주는 그런 멘트를 그놈이야 했던. 뭐 친일파니까 네. 친일파 후손이니까 그러겠죠.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지금 전부 다 리뷰되고 있는 영상들이나 박근혜 말에 의하면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면 합의를 일본 언론이 발표를 하니 일본에 경고하는 멘트를 박근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실히 이행할 테니 너희들도 언론에서 나불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공식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죠. 고스톱이 된 거죠. 근데 그 이면 합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 보면 그 이면 합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그러니까요. 손유상 정리해 주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윤병세 이 새끼 욕 좀 할게요. 건방진 새끼 어디 장관 주제의 쪽발이같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가 진짜 짱돌 확 코를 조사버리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윤병세한테 욕했으니까 한마디 묻겠어요. 이 존엄한 신비가 물어보는 것도 영광이겠죠, 윤병세한테는. 잠깐만 웃어줘야 돼. 이거는 웃어줘야 돼, 씨발. 아, 정말 재밌구만요. 네. 존나 재밌지. 근데 한일 위안부 협상 중에 대차 대조표를 따졌을 때 무엇을 얻어왔냐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숙제. 그러면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노태우는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안 해줬겠어요? 다 국익 차원에서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것도 외교부에서는 일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여기에 있어요. 박근혜는 누구를 통해 전화를 받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의 외교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의 문제를 다 외면하고 직접 지시를 내렸냐는 겁니다. 무엇이 일본한테 약점을 잡혔길래. 맞아요. 그 부분이 이상. 이 부분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 유일한 겁니다. 왜 그럼 그런 결단을 내렸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책적 판단했다.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아베한테 약점을 잡혀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 원인이 밝혀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공무원답게 절차를 지켜서 정책적 판단을 정책으로 밀어붙였어야 돼요. 절차를 지켰어야죠. 절차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베한테 약점을 잡혔다기보다는 오바마한테 오히려 약점을 잡혀서 오바마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과 같이 한미일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의 영원한 노예 국가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군사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일본 밑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평이잖아요. 사드 배치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미일 군사 동맹 요 관점에서 시행됐다라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석연치가 않아요.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면 돼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 이제 기자들이 막 박근혜에게 물어요. 박근혜 막 횡설수설하다가 이민 합의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한 얼굴로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이분 있잖아요. 이분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박정희 앞에 불려가서 최태민과 무슨 관계인지 안 물었을 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다는 게 몸에 배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우리는 일반 지상파나 종편과 다릅니다.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마차 대독. 오, 자. 마차. 위안부 합의 결과 보면 이제 각종 뉴스들이 할머니들이 인터뷰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200명 정도가 나 위안부였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지금 남아 계시는 분이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추정컨대 최소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성노회 활동 하시다가 뭐 말을 안 듣거나 병들거나 해서 죽으면 그냥 시체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한 맺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중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난 위안부였다는 어떤 자기 고백하기가 그렇게 쉬운 국가는 아니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상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묻지 않고 자기들이 합의를 내버리는 이 몰상식한 사태까지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이 정도 되면은 그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돈 약 100억 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의 TF에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일본과의 외교관계, 평창 올림픽, 동북아시아 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오늘 입장에서 일본은 지금 국가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건 파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국회 비준도 못 받은 상태로 합의만 이루어진 거. 그렇죠. 이면 합의. 원천 무효입니다. 네, 원천 무효인데 방금 우리 권 PD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70년 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동북아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노예제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거를 일본군을 위안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어요. 이 많은 피해국들이 우리보다 멍청한 국가에서 지금 해결을 안 합니까? 합의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류가 끊임없이 일본한테 가해국들한테 이것을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야 돼. 후대 1대 2대 3대 5대 4대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지겨워서 전쟁을 못하게끔 인류의 역사로 남겨야 되는 인류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건방지게 국회 인준도 없고 피해자들한테 동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국하고 필리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한국하고 똑같이 일본이 시도하겠죠. 더 나아가 이게 용인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베트남에서 가해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오겠죠. 이건 범인류적인 문제를 왜 자기들 약점 잡혀가지고 전화 한 방으로 이걸 해결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죠? 굉장히 긴박하게 지들끼리 막 무슨 뭐 작전하듯이 막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박근혜가 뭐 간대 자기가 손해상을 철거하라 마라 그거를 일본한테 약속을 해줘. 그 당시에 윤병세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상황을 설명해요. 그때 그걸 듣고 우리의 딸랑이 무쩔 김무성이 했던 말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충분히 이해가 된답니다. 이야기 들었더니. 김무성도 지금 한마디 해야겠죠? 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 현재 외교부의 진상조사는 그런 거거든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윤병세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발표한 것들과 현재 드러난 것들을 비교하면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때 당시에 추측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부는 허수아비였고 그 보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박근혜가 국정원장 이병기를 통해서 이 사건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외교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합의한 뒤에 외교부한테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윤병세가 저는 양심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면 합의가 없었네 있었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 이면 합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게 더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박근혜가 했던 말. 지금 발표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병세도 당시에 비공개 합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의 지금 홍준표에 쩔이 되고 있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다. 정말 등치감 못하게 완전히 빨아주는 그런 멘트를 그놈이야 했던. 뭐 친일파니까 네. 친일파 후손이니까 그러겠죠.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지금 전부 다 리뷰되고 있는 영상들이나 박근혜 말에 의하면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면 합의를 일본 언론이 발표를 하니 일본에 경고하는 멘트를 박근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실히 이행할 테니 너희들도 언론에서 나불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공식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죠. 고스톱이 된 거죠. 근데 그 이면 합의가 무엇이냐?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마차 대독. 오, 자. 마차. 위안부 합의 결과 보면 이제 각종 뉴스들이 할머니들이 인터뷰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얘기해보면 그 이면 합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그러니까요. 손우상 정리해주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윤병세 이 새끼 욕 좀 할게요. 건방진 새끼 어디 장관 주제에 쪽발이같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가 진짜 짱돌 확 코를 조사버리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윤병세한테 욕했으니까 한마디 묻겠어요.
이 존엄한 신비가 물어보는 것도 영광이겠죠, 윤명세한테는. 잠깐만 웃어줘야 돼. 이거는 웃어줘야 돼, 씨발. 정말 재밌구만요. 아, 네. 존나 재밌지. 근데 한일 위안부 협상 중에 대차 대조표를 따졌을 때 무엇을 얻어왔냐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숙제. 그러면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노태우는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안 해줬겠어요? 다 국익 차원에서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것도 외교부에서는 일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여기에 있어요. 박근혜는 누구를 통해 전화를 받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의 외교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문제를 다 외면하고 직접 지시를 내렸냐는 겁니다. 무엇이 일본한테 약점을 잡혔길래. 맞아요. 그 부분 이상. 이 부분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 유일한 겁니다. 왜 그럼 그런 결단을 내렸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책적 판단했다.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아베한테 약점을 잡혀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 원인이 밝혀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공무원답게 절차를 지켜서 정책적 판단을 정책으로 밀어붙였어야 돼요. 절차를 지켰어야죠. 절차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베한테 약점을 잡혔다기보다는 오바마한테 오히려 약점을 잡혀서 오바마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과 같이 한미일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의 영원한 노예 국가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군사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일본 밑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평이잖아요. 사드 배치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미일 군사 동맹 요 관점에서 시행됐다라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석연치가 않아요.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면 돼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 이제 기자들이 막 박근혜에게 물어요. 박근혜 막 횡설수설하다가 이민 합의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한 얼굴로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이분 있잖아요. 이분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박정희 앞에 불려가서 최태민과 무슨 관계인지 안 물었을 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다는 게 몸에 배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우리는 일반 지상파나 종편과 다릅니다.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0명 정도가 나 위안부였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지금 남아 계시는 분이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추정컨대 최소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성노회 활동 하시다가 뭐 말을 안 듣거나 병들거나 해서 죽으면 그냥 시체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한 맺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중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난 위안부였다는 어떤 자기 고백하기가 그렇게 쉬운 국가는 아니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상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묻지 않고 자기들이 합의를 해버리는 이 몰상식한 사태까지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이 정도 되면은 그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돈 약 100억 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의 TF에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일본과의 외교관계, 평창올림픽, 동북아시아 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오늘 입장에서 일본은 지금 국가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건 파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국회 비준도 못 받은 상태로 합의만 이루어진 거. 그렇죠. 이면 합의. 원천 무효입니다. 네, 원천 무효인데 방금 우리 권 PD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70년 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동북아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성노예제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거를 일본군을 위안했잖아요. 근데 이게